네, 시장의 다음은 정책 관련주인가요? 네, 지금은 일단 당분간은 정책에 조금 집중을 조금 해야 될 그럴 상황이고요. 일단 종목 AS를 먼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금요일에 SM 예. 디자인 라이프, SM 라이프 디자인 네, 네, 네. 그리고 하이로 코리아. 예, 요 두 개 먼저 네. 좀 해드리고 시장 얘기하고 오늘 좀 제목에 부합해서 역시 또 종목을 하나 또 정책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갈게요. 일단 네. SM 라이프 디자인 차트 한번 보시고요. 요게 이제 이제 뜬금없이 또 이제 카카오에서 SM을 인수한다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대요. 예, 네. 그러니까 CJ가 좀 문기적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J E&M이 그 넷마블 그 지분을 좀 이제 매각하면서 인수에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이제 문기적 거리는 틈을 타서 지금 카카오가 또 이제 치고 들어오는 양상인데 뭐 사실 우리야 이제 누가 됐든 인수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급등을 했어요. 전일 장중에 18% 급등을 해서 장중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이제 3,000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일단 목표가는 좀 달성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 인수전은 계속 지금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SM 라이프 디자인은 일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뭐 절반 정도는 일단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반은 좀 이제 끌고 가보시는 정도로 해서 일단 AS를 종료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차트가 나오면 좋겠는데 일단 거래가 한번 수반이 좀 됐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계속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렁출렁 거릴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항해를 계속해서 결국 이제 M&A라는 그런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긴 갈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이제 종목을 한번 이제 여러분들께 트레이딩을 소개를 해드릴 때 목적을 달성하면 보통 이제 AS 종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절반 정도 챙기시고요. 나머지 반은 사실 CJ가 갖고 가든 카카오가 가지고 가든 누가 갖고 가든 된다. 뭐 이런 관점이고. 자, 제가 이제 요거 이제 곁다리로 해가지고 이제 SMCNC도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얘가 공격력은 더 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장중에 25%가 급등했죠. 그러니까 SM 라이프 디자인은 변동폭은 작지만 방향은 맞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다면 SMCNC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은 더 큽니다. 하지만 이제 기대 수익은 얘가 좀 더 높을 수 있고 이제 거꾸로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슈가 이제 노출됐을 때는 또 이제 이 하락 쪽에 이제 기울기도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 네. 최근에 정책주가 되는 그 상황인데 뭐 자연과 환경도 잠깐 볼게요. 이것도 제가 이제 언급만 해드린 종목인데 이것도 이제 하이로 코리아 지금 예. AS 하실 거예요? 장중 20 하이로 코리아 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럼 SM 그러니까 자연과 환경도 뭐 장중에 20% 급등을 했는데 일단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AS 해드린 종목들은 다 이제 공통점이 뭐냐. 우리가 바닥에서 접근했다. 그런 거고 하이로 코리아는 목표가가 18,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전일 종가가 17,9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틱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안착하면 해드리는 걸로 하고 왜냐면 오늘 또 시장 얘기 해드리고 종목도 해야 되니까 뭐 요런 정도로 해서 종목 좀 일단 AS 좀 해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이로 코리아까지 리뷰를 좀 빠르게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얘기로 넘어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우려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여기서 크게 훼손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지수가 당장에 올라올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당분간은 정책주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가볼게요. 네.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2,600은 지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 흔들리거나 이제 그런 모습은 좀 아닌데 일단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우려가 지금 일단은 뭐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여기서 분명히 좀 위아래든 등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횡보하는 쪽으로 좀 시나리오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우리는 정책주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서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거래일에 외국인이 6,800억, 기관이 3,700억을 좀 매도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3월 16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그때 FMC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또 어떠한 그 스케줄이 하나 겹치냐면 그날 그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 이제 디폴트 선언이 이제 되는지 마는지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FOMC에서 성명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FOMC까지는 좀 보고 가자라는 이제 그런 관망 심리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환율도 한번 좀 보자면은. 환율이 전혀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1232원대 정도에서 계속 지금 머물러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1237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서머 타임이 이제 해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는 그 뉴욕 증시가 11시 반이 아니라 10시 반에 개장이 되고 미국 선물도 이제 아침 7시부터 움직여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뭐 약간 이제 강보합선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크게 하방 리스크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상방으로 강하게 갈 수 있는 뭐 그런 시나리오는 일단은 FOMC까지는 이제 두고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여러 변수를 체크해 봐야 된다. 이런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시장보다는 역시나 이제 종목 특히나 이제 지금 새 정부의 정책 수혜주 뭐 이런 쪽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때 한 종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퍼스트 클래스 주제에도 드러났다시피 네. 정책과 관련된 종목을 오늘 또 하나 더 소개해 주실 거잖아요. 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화면에 좀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종목은요. 일단 나와주면 좋겠네요. 예, 오늘의 이제 퍼스트 클래스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 자, 이거 가상화폐 관련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 네. 새 정부에도 이 가상화폐 관련한 또 이제 정책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차차 소개해드리고, 일단 재무지표를 한번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작년에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무려 832억. 그러니까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창투사잖아요. 창투사기 네. 때문에 뭐 일반적인 그 어떤 제조업 기업과는 조금 이제 밸류를 좀 이제 따로 띄어서 봐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긴 하지만 일단 뭐 매출액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얼마 벌었냐를 이제 중점으로 보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832억이 나왔습니다. 전년비 무려 384% 증가를 했고요. 요걸 이제 토대로 추정을 해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1,375원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 대입해 보니까 PER이 3.5배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저평가가 돼 있는 상황인데 자, 주요 체크 포인트 한번 바로 좀 살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그 가상화폐 거래소를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그 두나무의 지분 7% 정도를 보유하고 있죠. 이거 뭐 우리기술투자, 뭐 하나투자증권이 이제 두나무의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 거고 사실 저 이제 우리기술투자를 좀 가지고 올까 하다가 요 종목은 우리 이제 매일경제TV의 그 다른 매니저분께서 먼저 찜을 하셨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두나무의 그 장외거래가 38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 장외거래 주식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현재 호가가 한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요걸 이제 토대로 산정을 해보면 시가총액이 한 13조 원 정도 현재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데 요걸 이제 보유 지분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약 9천억 정도. 그런데 에이티넘 인베스트의 지금 시가총액은 2,400억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나무의 지금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시총의 거의 3배가 넘는 상황인데 작년에 실적도 역시 지금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정부의 가상화폐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제 수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고. 왜 수혜를 가져볼 수 있는지 이 뉴스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새 정부의 공약 중엔 이게 있습니다. 가상화폐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 추진. 요 내용이 있습니다. 야, 요거 이제 주요 내용을 한번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가상화폐를 드디어 이제 제도권에 편입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투자 수익의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비과세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ICO 이제 코인을 이제 상장하는 걸 허용을 하고 이제 NFT를 이제 활성화하는 이런 걸 골자로 하고 있는 그런 지금 공약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한 그런 이제 정책 수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가격 전략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작년에 1년 전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요. 한동안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아서 충분히 지금 좀 기간 횡보를 많이 충분히 이제 거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좀 이제 바닥권에서 좀 접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그 두나무의 지분 가치하고요. 현재 시가총액 그리고 신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수혜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모멘텀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책 기대감이 워낙에 지금 시장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표 가격은 일단은 뭐 5,500원 1차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6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그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이제 그 신정부의 정책 그 수혜 기대감을 갖는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고루고루 삼박자를 갖추고 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가지고 오는 종목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요즘에 이제 그 정책주라고 해서 들썩이는 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원전주 뭐 여전히 뭐 기세 등등하고 또 이제 건설주 또 이제 건자재주 뭐 다시 들썩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그래도 이 방송 퍼스트 클래스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이 정책 수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밑에서 접근한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막 이렇게 터져가지고 출렁출렁하는 것보다는 아래에서 좀 편하게 잡고 접근하자. 이게 우리의 이제 전략이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